구독, 좋아요는 방송을 보시기 전에. 안녕하세요. 당신의 노후 준비를 돕는 연금술사 무드셀라입니다. 인생 후반에 불현듯이 찾아와서 은퇴자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재무적 리스크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몇 년 전에 저희 연구소에서 인생 후반을 좌우하는 5대 리스크라는 주제로 이제 리포트를 한번 낸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뽑은 5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 그러면 그 중에서 첫 번째, 우리 삶을 은퇴 후반에 뒤흔드는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하면 은퇴 창업 리스크를 꼽고 있습니다. 자신을 고용해주는 회사에서 퇴직하고 나면 더 이상 고용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가 스스로를 고용하는 거를 이제 자영업이라고 하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부장에서 더 이상 승진 아니니까 퇴직해서 스스로가 사장이 되는 경우가 창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영어로 보면 셀프 임플로이드가 이제 자영업자라는 말도 되었으니까 이제 창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물론 준비를 잘해서 창업하고 나서 사업이 잘 되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창업이라는 게 뜻대로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할 때 목돈이 한꺼번에 많이 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장 다니면서 모아놨던 돈, 그 다음에 퇴직금 받은 거, 또 부족하면 또 대출까지 끌어가지고 온갖 자산들을 다 동원해서 이제 창업을 했다가 혹시나 잘못되면 이 돈을 다 날리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자영업을 진출하고 나서 3년을 못 버티고 폐업할 가능성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그동안 모아뒀던 노후 자금도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사라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가 이제 은퇴 창업 리스크고요. 두 번째 리스크는 뭐가 있냐 그러면,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당하는 게 금융 사기가 있습니다. 이게 자기가 똑똑하다고 안 당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금융 사기 당한 사례를 한번 보니까요, 자기 주변에서 여러 명이 둘러싸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기 싫으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지금까지 금융 사기를 안 당한 건 당신한테 누가 사기를 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당한 거지, 금융 사기 네가 똑똑해서 안 당한 게 아니다. 이게 진짜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금융 사기 리스크입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뭐냐 그러면 중대질병 리스크입니다. 나이가 들면 밥보다 약을 많이 먹는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의외로 의료비랑 간병비 부담이 커지면서 돈이 많이 지출되면서 은퇴 후 삶이 뒤흔들리는 경우가 또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뭐가 있냐라고 보면, 황혼, 이혼에 따라서 재산을 분할해야 되는 경우, 또 그것 따라서 연금까지 또 분할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은퇴 후의 삶이 재무적으로 크게 흔들리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가 한 4가지인데, 마지막 5번째는 뭐냐 그러면 자녀입니다. 성년이 돼서도 독립하지 않는 자녀들 때문에 또 이제 재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5가지 리스크를 정리해 보면, 은퇴 후 창업, 금융사기, 중대질병, 황혼이혼, 성인 자녀 리스크, 이렇게 5가지가 우리 인생 후반을 좌우하는 5가지 5대 리스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 중에서 가장 큰 건 뭐냐 그러면,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은퇴 후 창업 리스크가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이제 사업이라는 게 내일을 알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업이 잘 된다고 앞으로도 계속 잘 되리라는 보장도 없고, 순식간에 사업이 잘못되면 부도를 맞아서 폐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폐업을 하더라도 단순히 이제 빚이라도 없으면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부채가 있으면 그나마 남아있는 다른 재산에까지 압류가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노후를 준비할 시간이나 여력 같은 것도 많지 않은 인생 후반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낭패가 아닐 수가 없어요. 와, 노후 자금까지 압류당할 정도면 엄청 큰일인데, 이거 압류당하지 않게 막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장수르님께서 이 질문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을 준비한 이유도 이거거든요. 그래서 채권 압류 위험으로부터, 내가 가진 돈이 압류되는 위험으로부터 나의 노후 자금을 지켜줄 수 있는 안심 통장 3가지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냐 그러면, 자영업자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범위에 들어가는 개인 자영업자나 법인 대표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을 할 수 있거든요. 흔히 이 상품에 가입하면 월 5만 원부터
많으면 100만 원까지 10,000원 단위로 저축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복리로 자금이 적립돼서 상당히 이율적인 면에서도 좀 괜찮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저축 금액을 소득 공제를 해준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사업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이신 분은 최대 저축 금액 중에서 500만 원까지 연간 소득 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요. 4천만 원 초과해서 1억 원 이하이신 분, 소득이 사이이신 분은 3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1억 원을 초과하신 분까지 경우에는 2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거면 연금저축도 있잖아요. 연금저축도 가입하고 노란우산공제도 같이 가입할 수 있나요? 이 학습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질문을 해주셨는데 질문 중에 조금 수정할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소득공제를 해주는 게 아니고 세액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소득공제는 자기가 벌어들인 소득의 일정 부분을 빼주는 거고요. 세액공제는 세금을 계산한 다음에 나온 세금 중에 일부를 공제해주는 거에서 차이가 좀 나는데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 상품이고요.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해주는 상품입니다.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최대 저축금액에 대해서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대상금액이 400만 원이고 여기 플러스해서 우리가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IRP까지 추가로 가입하면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50대이신 분들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보너스가 주어집니다. 무슨 보너스가 있냐?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이때까지 제가 설명드린 금액에서 플러스 200만 원. 그러니까 연금저축만 가입하신 분은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나머지 그러니까 IRP까지 활용하시는 분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물론 세액공제라는 거는 자기가 세액공제 받은 금액의 일정한 비율을 곱해가지고 해당 금액만큼 세금을 돌려받는 건데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좀 소득이 작으신 저소득자, 종합소득이 한 4천만 원 이하이신 분 같은 경우에는 16.5%를 세액공제 대상 금액의 16.5%를 공제해 주고요. 그보다 소득이 많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13.2%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연금저축하고 노란우산공제는 따로따로 다 세액공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냐? 두 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가입하고 있어도 노란우산공제 또 별도로 가입하면 거기서 소득공제는 또 따로 받으실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 봐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서 저축한 돈 있잖아요. 이 돈은 소득공제를 받는 것 이외에도 또 다른 혜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이 노란우산공제에 들어있는 돈은 압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공제금액은 법으로 양도, 압류, 담보 제공 자체를 금지하고 있어서 이 노란우산공제에 들어가 있는 돈들은 혹시 설령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이걸 압류가 안 되니까 이 돈을 가지고 나중에 다시 사업을 재개하거나 아니면 노후의 생활안정자금으로 별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전망 안에 들어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사업을 하시는 분이면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것들을 한번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노란우산공제에 저축한 금액은 사업자가 폐업을 하거나 아니면 사망하면 수령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정 나이 이상 되면 60세 이상이 되면 분할해서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들도 가능합니다. 자, 기억하실 거는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고 그 통장이 압류도 안 되는 노란우산공제를 자영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압류가 안 되는 두 번째. 뭐냐면 우리 공적연금, 특히 국민연금 가입하신 분들은 10년 이상 보험료 납입하면 60세가 넘어갔을 때 노령연금 받으시죠. 또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에 장애를 입으면 또 장애연금 받으시는 분도 있고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유족연금 이런 것들 수령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받는 국민연금을 압류할 수 있느냐 아니면 못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되게 많습니다. 국민연금 자체는요. 법으로 압류를 못하게끔 정해놨어요. 담보로도 제공 못하게끔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국민연금을 수령해가지고 통장에다 이렇게 넣어놓으면
그 은행 계좌에 들어있는 돈이 국민연금을 받아서 넣어놓은 돈인지 원래 뭐 다른 데 있던 돈을 갖다 놓은 돈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거기다가 압류를 해버리면 압류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죠. 이렇게 연금을 수령하는 계좌가 압류되는 경우에는 또 법원에 가가지고 압류 명령 취소해달라고 뭐 청구를 하거나 압류 명령 범위 변경 신청을 하면 되기는 합니다. 민사집행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최저생계비 현재는 한 185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185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이렇게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절차를 거치면 돌려받을 수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저같이 법률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일일이 가가지고 그걸 다 신청하기가 만만치가 않잖아요. 또 일단 뭐 법률 관련된 걸 누굴 대행해서 뭐 시키려면 뭐가 들어가냐면 돈이 들어갑니다. 돈이.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은퇴자들 입장에서는 좀 되게 번거롭거든요. 이걸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없을까? 라고 하면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 안심통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지정하고요. 거기에다가 노령연금을 입금해 주세요. 라고 하면 노령연금이 그 통장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통장은 압류를 못합니다. 그러면 압류 명령이나 뭐 체납처분들이 이렇게 들어오더라도 해당 통장들이 압류가 안 되기 때문에 그 국민연금에서 수령하고 있는 뭐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뭐 이혼해서 받는 분할연금 같은 것들이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보호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안심통장은 국민연금만 되고 공무원연금은 따로 없나요? 우리 또 장수르님께서 또 프로 불편의 입장에 서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국민연금 말고도 됩니다. 뭐냐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수령자를 위해서도 이게 안심통장에 앞에 조금 한 두 자를 더 붙여놨더라고요. 평생안심통장이라 이름을 붙여놔서 마찬가지로 185만 원까지는 보호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압류 안 되고. 그 연금액이 185만 원이 넘으면은 보호를 못 받나요? 그래도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185만 원 넘게 받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국민연금 수령해가지고 185만 원 넘는 사람이 있을까? 라는 질문도 하시는 분들 계신데 현재 국민연금 기네스북을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현재 국민연금에서 노령연금 받으시는 분 중에 연금 제일 많이 받으시는 분이 212만 원 받으시는 분이 있으세요. 이분은 원래대로 하면 140만 원 정도 받으시는 분인데 연기연금 신청하셔가지고 5년간 뒤로 미루면서 연금액이 늘어나서 한 212만 원 정도 받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또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금액이 좀 평균 연금액이 한 248만 원 정도 된다고 해서 185만 원 훌쩍 뛰어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안심통장을 지정하면 그 통장에는 185만 원까지만 입금을 시킵니다. 그리고 초과해서 받는 거는 다른 통장을 통해서 수령하게 되면 안심통장에 수령한 금액에 대해서는 185만 원까지 보호를 받으실 수 있죠. 이게 되게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하시냐 그러면 평상시에는 그냥 일반 통장으로 수령하다가 내가 압류될 일이 생겼을 때 안심통장을 지정해서 요 같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절차를 가져가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또는 공적연금을 수령할 때는 안심통장 또는 평생안심통장을 활용해서 최소한의 내 생계비는 지키자.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세 가지 설명해 준다고 그랬는데 세 번째 뭐가 있냐 그러면 퇴직연금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또 있어요.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수령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능하면 IRP 특히 그러니까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체를 하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중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IRP 계좌로 퇴직급여를 이체한 다음에 그 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최대 한 30%에서 40% 정도까지를 세금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IRP 계좌를 활용하는 게 참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말고 또 다른 이유 때문에 IRP 계좌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현행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을 보게 되면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양도할 수 없는 채권이라는 것들은 압류할 수도 없다라는 게 대부분의 판례거든요. 그러면 내가 직장에 다니는 동안 내가 받는 퇴직급여 쌓여있는 돈들은 다른 데서 압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퇴직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퇴직하면 그 돈을
받아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돈도 압류를 할 수 없느냐? 이거는 퇴직급여를 어떻게 수령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만약에 퇴직급여를 그냥 일반 통장에 수령해 놓고 있으면 그건 압류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돈을 IRP라고 하는 개인형 퇴직 계좌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놓으시면 그 돈은 압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좌로 수령하는 것보다 IRP 계좌로 수령했을 때 수급권을 내 돈에 대한 보호,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자산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들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IRP 계좌에 돈 넣으면 거기 이자도 늘어나잖아요. 그럼 원금뿐만 아니고 늘어난 이자 부분에 대해서도 압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좀 기억해 보면 갑자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사업이 부도가 나거나 인생의 어려움을 겪어서 내 재산에 압류가 들어올 때 나의 노후 자금을 지켜줄 수 있는 통장 3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자영업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 그 다음에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평생안심통장, 세 번째가 퇴직금을 보호해주는 IRP,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도움이 되셨을 겁니다. 되셨으면 하트 아니면 좋아요 꽝꽝꽝꽝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직 행운빨TV 구독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신청해 주시고, 본인이 하셨으면 주변 분들도 같이 권유하셔가지고 구독 신청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